안녕하세요. 블록앤스탁입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가 아주 싱겁게 끝나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수익을 보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물론 비트는 조금 떨어졌지만 알트는 비트가 올라도 거의 안 오르거나 비트가 떨어지면 비트보다 낙폭이 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희망회로를 워낙 많이 그어놔서 그런가 비트코인 ETF 관련 이슈 때문에 시장이 조금 실망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20 이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비트코인 ETF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 시장이 아직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라면, 그리고 반대로 상승장 추세 전환이 확실하다면 각각 어떤 시나리오들을 그려볼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ETF에 너무 관심이 많이 쏠려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해결 과제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3월달에 7월달 G20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관해 명확한 규제안 및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해놓고 굉장히 싱겁게 끝났습니다. 규제안이 나와서 거래소들의 악행도 줄어들고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더 빠르게 들어올 명분이 생기길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리는 것은 4페이지짜리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 성명문 전문 중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뉴스 기사들에는 전문이라고 써놓고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을 띄워주는 게 아니라 그냥 첫 장만 캡처해놓고 말았기도 하고 내용을 전부 해석해준 것도 아니었어서 뉴스조차도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4페이지 정도 되는 공동 성명문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이야기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10번 문단이 거의 전부인데 관련 내용을 처음부터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암호화 자산을 포함한 기술적 혁신은 재정 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 자산은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시장 무결성, 탈세,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암호화 자산은 공식 통화로서의 핵심 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암호화 자산이 현재는 국제경제 안정성에 위협을 주지는 않지만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FSB와 SSBS의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환영하고 암호화 자산의 잠재적 위험을 감시하며 필요에 따라 다자간 대응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 작업을 고대한다. 우리는 FATF 표준의 이행과 관련된 3월 달의 약속을 반복하고 FATF에게 2018년 10월에 그 표준이 암호화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높으신 분들이셔서 그런지 말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만 직설적으로 보자면 이 내용은 지난 3월 달에도 똑같이 했던 이야기이고 FATF 이야기나 꺼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규제안이나 권고안은 검토조차도 안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10월 달에 열릴 예정인 4차 재무장관 회의에서조차도 관련 규제안이나 권고안이 안 나올 확률이 더 높다는 말밖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규제가 없기 때문에 투기 자본이 시장에 잔류해서 좋을 수는 있지만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지속될 가능성 역시 남아있기 때문에 규제가 미뤄졌다고 해서 마냥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나와 있던 언론 내용만 보면 비트코인 ETF가 이미 승인됐는데 나만 모르는 건가? 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가 나옵니다. 코인투데이 7월 27일자 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창업주 캐머런과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비트코인 ETF 윙클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승인되지 못하고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신청한 것도 아니고 지난해에도 신청했었는데 거절을 당했어서 올 6월달 일부 상품 설계를 바꿔서 재신청한 것이었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해당 비트코인 ETF의 거절 사유를
제미니 거래소를 포함한 비트코인 시장에서 많은 가격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이 외에도 비트코인 거래 대금의 4분의 3 이상이 미국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고, 미국 거래소가 아닌 곳에서 전체 거래 대금의 95% 이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거절 사유로 밝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시장 조작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부분은 거절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 국내만 하더라도 굴지의 빚 오죽했으면 펌핑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코인마켓캡에조차 통계가 반영이 안 됐겠나 싶습니다. 물론 아직 5건 정도의 ETF 상품 승인권 신청권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9월 달에 결과가 나올 터이니 아직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나, 비트코인 ETF 신청을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올해 처음 거절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쭉 읊어보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 윙클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1건, 2017년 8월 5일 바넷 벡터 비트코인 스트래터지 ETF 1건, 2017년 12월 8일 렉스 비트코인 스트래터지 ETF와 렉스 숏 비트코인 스트래터지 ETF 2건, 2017년 12월 11일 퍼스트 트러스트 비트코인 스트래터지 ETF, 인버스 비트코인 스트래터지 ETF, 비트코인 플러스 스트래터지 ETF, 인버스 비트코인 플러스 스트래터지 ETF 4건, 2017년 12월 15일 디렉시언 비트코인 ETF, 그레니셔스 비트코인 ETF, 그레니셔스 숏 비트코인 ETF 3건, 2018년 6월 20일 CBOE 비트코인 ETF까지 기사에 나온 어제 윙클보스 형제의 비트코인 ETF 승인 거부한 것 외에도 12건 정도나 더 신청을 했었는데, 이미 과거에, 물론 여기보다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승인된 건 아직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G20에서 미중 무역전쟁에 정신이 팔려서 규제나 권고하는커녕 암호화폐 이야기는 앞에 보여드린 저 한 문단이 거의 다인데다가 10월 달에 규제를 내놓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바쁘니까 3달 있다가 다시 얘기해 라고 했으며, 우리나라도 인제서야 부랴부랴 컨퍼런스를 열면서 2020년에나 돼야 세금 관련 규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규제도 없고 법도 없고 거래소들은 해킹 당해놓고 하는 꼬라지가, 나 돈 없습니다, 파산한 다음에 이름 바꿔서 또 열고 펌핑하면서 재정거래나 하고, 그러다가 투자자분들은 또 물리고, 도대체 어디서 배워온 창조경제인지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는 ERC 쓰레기 토큰이나 찍어내면서 이거 받으십시오, 이거 금싸라기입니다,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이런 게 지금 현실인 판국에 갑자기 난데없이 9월에 ETF 승인이 된다? 물론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과거에도 이랬기 때문에 현재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건 추측이기 때문에 오판의 여지가 분명 있습니다. 또한 이번 9월에 물론 너무 뜬금없긴 하지만 어쩌면 승인될 여지도 분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와 영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걸 누가 모릅니까? 아니면 적어도 공부를 해서 그게 좋다는 걸 알면 만에 하나 그게 안 됐을 때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희망회로만 계속 긋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만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트코인 ETF가 되면 좋은 거 다 압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외울 것 같습니다. 시기상 뜬금없지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승인이 안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많은 장애물들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계속 늘어놓으면서 희망회로 긋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사장님, 사모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적어도 누군가는 무의미한 희망회로만 늘어놓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고 직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결례를 무릅쓰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만 9월 달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되면 정말 좋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음을 비워놓는 게 심사에 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언론사들처럼 열심히 희망회로를 그었어야 하는데 너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꼭 됐으면 좋겠지만 그거 기도할 시간에 다른 급한 불부터 끄는 게 더 옳은 일이며 차라리 마음을 비워놓고 있다가 기적이 일어나서 진짜 되면 그때 가서 원 없이 기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코인마켓캡을 통해서 비트코인 시가총액과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얼핏 보면 두 그래프가 모두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총 시가총액 그래프가 비트코인을 포함했을 때보다 그 폭이 좀 작아 보이는 느낌입니다. 이를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전체적인 지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보다 극명하게 현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2018년 5월 중순 정도 이후로 비트코인의 지분율은 점점 상승하고 있고 알트코인들의 지분율은 너나 할 것 없이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총 시가총액의 변화가 있나를 살펴보면 현재는 2018년 7월 27일 기준 320조 원대 규모로 2018년 5월 중순 400조 원대 규모였던 것에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하락장의 영향으로 총 시총은 7월 말이 5월 달 대비 줄었는데도 비트코인 지분율은 오히려 상승했고 알트코인 지분율은 줄어들었으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올라도 알트는 안 오르고 비트가 빠지면 알트는 그것보다 더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했거나 두 번째는 알트코인을 손절하고 비트코인으로 넘어갔거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좋은 건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선례를 멀지 않은 과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작년 불장이 시작되기 전 9월 달부터를 보시면 이때 역시 비트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알트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다 띄워드리지는 못하지만 비트 지분율이 알트를 밟으면서 상승하던 작년 9월에도 역시 올해 5월에서 7월 시총이 줄었던 것처럼 2017년 9월 170조 원대의 후반대였던 시총이 비트 지분율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0조에서 120조 원대로 그 규모가 줄어들었었습니다. 작년부터 시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후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생은 끝이요 낙원이 옵니까? 물론 그거는 지켜봐야 아는 것이고 작년에 비해 하나 빠진 것이 있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상황은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일어난 암호화폐 관련 주요 이슈와 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토대로 늘 그렇듯이 투자자는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시나리오들을 검토해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영화 속에 있는 고니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패가 장인지 사쿠라인지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락장이 안 끝난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와 상승장으로의 추세 전환이 확실한지에 대한 시나리오 두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라면에 대한 시나리오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하락장이 끝난 게 아니라고 보시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 의견들 역시 상승장 추세 전환했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만큼 묵살을 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부인을 할 수 없는 사실은 2017년 12월 최고점을 찍고 난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를 결코 바라지는 않지만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7월 중순경 코인투데이에 나왔던 기관 투자자들은 5,000달러 선을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아주 공포스러운 멘트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거나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염두는 해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지금의 비트코인이 여러 정황으로 보아 정말 상승장으로의 전환이 확실하다면 차트상 확인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역헤드앤숄더 패턴인데, 며칠 전 비트가 많이 오를 때 역헤드앤숄더 패턴인지를 놓고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다양한 여러 지표들이 물론 있지만 차트적 관점에서 이게 역헤드앤숄더 패턴의 완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게 다뤄졌던 이유는, 이 역헤드앤숄더 패턴은 하락 추세의 마무리 단계에서 상승장으로의 전환에 돌입할 때 많이 발견되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저점 역할을 하는 머리를 중심으로 좌우로 어깨를 형성해주고 네크라인 돌파 시 강한 상승이 나오는 이 패턴이 점점 완성되어감에 따라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네크라인 돌파 후 우상향하는 횡보를 보이다가 상승을 하기도 하고, 조정으로 인해 하락을 하다가 아래에서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당 패턴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키게 됩니다. 즉, 정말 비트코인이 상승장으로의 전환이 확정이 된 것이 맞다면 현재 조정받고 내려가 있는 이 상황에서 특정 구간에서 지지받은 후 우상향 횡보를 보이다가 상승을 하든지, 혹은 조정받고 내려가다가 다시 뚫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상승장 전환이 확정된 것이 맞고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떨어진 상황에서 언제 다시 또 올라가느냐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고, 또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8,500에서 8,300대에 타신 분들이 망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손절을 하셨을 때 그때 오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G20과 비트코인 ETF부터 시작해서 관련 시나리오들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현재의 흐름에 불을 지펴줄 존재는 ETF보담도 다른 것에 있습니다. 바로 신규 자금 유입 문제와 계좌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입니다. 작년과 같은 폭발적인 상승장이 연출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ETF보다도 신규 자금의 유입 경로 확보 및 계좌 문제 해결이 될 것이며, 이것이 더욱 급선무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상을 제작하던 시간대가 저녁 11시경이었는데 영상을 마무리하고 녹화를 끝내는 시점에서 차트를 확인했는데 알람이 떠있길래 뭔가 봤더니 아니다 다를까 반등이 나왔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 반등이 주말 동안에도 잘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원래 마무리 멘트가 앞쪽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블로겐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